네, 안녕하세요. 김택중입니다. 오늘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을 위해서 대전에 있는 대흥동 성당에 왔습니다. 주임 신부이신 박진홍 신부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어, 신부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대흥동 성당 주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흥동 성당은 1960년대에 지어졌고요. 60년대를 대표하는 성당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네, 대전에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이어서 차가 많습니다. 건물이 60년대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인데 상당히 크네요. 네, 이제 이태석 신부님의 막역한 사이였던 박진홍 신부님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신부님이 머무시는 숙소가 되겠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대흥동 성당 주임 신부 박진홍 요셉 신부입니다. 군대까지 다 마치고 군 복무까지 다 끝난 다음에 우연히 이제 충청도에 있는 그 전이 있는 어느 성당에 가서 일을 하게 됐었어요. 이제 신학대학교 가는 건 완전히 다 포기한 상태고 거기서 그 근처에 이제 양로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신부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시골 성당 신부님인데 그 성당 신부님을 이제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 신부님이 이끌어 주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였어요. 그냥 신부님은 뭐 신학대학교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냥 너무 가난한 성당 신부인데 옆에서 나 좀 같이 도와주는 청년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부산에서 데려다가 거기에 놓은 거예요. 저는 거기서 매주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러면서 그 수익금으로 남로원 짓고 그러는 일을 하는 걸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뭘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성당의 신학생, 신부님 되려고 준비하는 학사님들, 신학생들이 방학이 돼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학사님, 그 신학생이 기타로 마당에서 노래를 하는데 아리랑 열두곡에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노래인데 어떻게 박사님이 이 노래를 아십니까? 무슨 소리야 이 노래 가지고 우리 신학대학교에서 뭐 음악회에서 우리 상도 받고 그랬는데 아니 이 노래 작곡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고 우리 성당 선배고 그 대학까지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 지역 사람들만 조금 아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이 노래 작곡자가 여기 군의관 출신이었다고 이 성당에 다니고 그랬다고 야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 노래를 뭐 다 아는데 뭔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막 다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방학 때 되면 이렇게 성당 오시니까 그때 벌써 진짜 물어보자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노래로 이태석 신부님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진짜로 이제 이태석 신부님은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죠. 살레시오 수도에. 이태석 신부님은 군의관으로 계시면서 인제 어디에 이제 군의관으로 계시다가 두 번째는 후방으로 이제 빠져서 충청남도 그 연기군 조치원과 천안 사이에 있는 그쪽 지역에 유류 부대 거기 군의관으로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장교로 있으면서 성당을 그 시골 성당 할머니들만 있는 성당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성당 주임 신부님이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할머니들만 있는 그 성당에 젊은 사람이 그것도 열심히 성당에 나오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신부님의 스타일이 뭐
이렇게 사람만 보면 무조건 신부님 될래를 물어보시는 분이시고, 여자아이들만 보면 무조건 수녀님 될래를 물어보시는. 설날 아이들이 막 세배하러 오면 이 중에서 신부님 수녀님 될 사람 손들어 그래가지고 손 드는 애들은 세뱃돈이 10,000원이에요. 그 손 안 드는 애들은 1,000원이고. 여기서 다들 배신을 하지 이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아마 심중에 이 잘생기고 시골에서 보기 드문 그 열심하고 노래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런 사람을 신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군의관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신 거죠. 너 거기서 이렇게 지내고 그러는데 돈도 좀 들고 그럴 텐데 그러지 말고 이 사제관에서 나하고 같이 살지 않을래? 여기 방 하나 있으니까 밥도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여기서 지내라. 그래서 아마 거기서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볼링도 치러 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출퇴근하고. 그러면서 아마 신부님은 그 이태석 군의관에게 뭐 많은 영향을 주셨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나중에 이제 남수단에서 이태석 신부님 활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오버랩되는 게 있었어요. 그 황영현 신부님, 그 할아버지 신부님과 황용현 신부님, 예. 신부님과 이게 오버랩되는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자기 모든 건 다 투신해서 덤벼드는 그런 모습이, 아유 저 열정 어디서 봤는데 그 모습이 꼭 있었어요. 그냥 하여튼 모든 거 다 쏟아가지고 그 시골 성당에 아무것도 없는 그 성당에서 마을에 갈 곳 없는 버려진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뭐 아휴 누가 신부님한테 이제 서울에 사시던 분들이 뭐 신부님하고 골프라도 좀 치고 싶다고 그러면 나 골프 같은 거 안 쳐봤는데 지금부터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막 골프채 사다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 2, 3일 지났는데 마을에 어디서 불이 났어요. 신부님 얼른 골프채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거기 할머니들 다 지원하고, 그러고 나서 그 서울에 그분들 이제 오셔, 그분들이 후원 많이 해주시는 분들인데 오셔서 이제 신부님 이제 골프 치러 가시죠. 골프채 없어? 아니 지난번에 사주신 거 아니 나 자치기 못해.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아마 이태석 신부님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태석 신부님이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황용현 신부님이 나한테 신부 되라고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황용현 신부님의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꿈이 뭐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오셔서 이 노래의 작곡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신학생과의 논쟁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이태석 신부님이 이태석 신부님의 스타일이 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손가락이 이렇게 늘 리듬을 맞추고 뭐 이야기하다가도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목소리는 되게 작으면서 소곤소곤 이야기, 반경 한 1, 2m 이내 사람만 그 소리를 알아들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를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깔깔깔깔 웃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죠. 개그맨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5분에 한 번 정도 사람을 웃기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엉덩이 두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기타 뭐 치면 못 다루는 악기도 없었고. 그러면서 그때 이 노래 어떻게 이용찬이라는 분 거 아니냐고 내가 막 그랬더니, 이용찬이가 누구? 그런데 그만 일단 혹시 금마 아이가 얼굴 허옇고 키 큰 놈 금마?
그런 외모는 맞는 거 얼굴 넓고 키 큰 거 맞다고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대학가요제 나간다고 나보고 악보 작곡 하나 해달라고 부탁한 놈 있었는데 그때 해줬는데 그건가 보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제 작곡자는 이분이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한 일주일 뭐 이렇게 지내고 이제 다시 헬레시오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또 방학 때 되면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처럼 방학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태석 신부님은 수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스님들처럼 가톨릭의 수도자였죠. 그러면 방학을 하면 집이 수도원이에요. 아까 군의관 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약간 전후 관계가 헷갈려서. 제가 전의에 갔을 때는 이미 군의관 마치고 신학대학교 들어간 이후에 제가 전의에 간 거죠. 그러니까 그 군의관으로 그 전의 성당에 가신 거는 이제 신부님이 만나기 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 신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저기 저기 볼링 치러 다니고 이랬을 때 그때 노래를 가르쳐줘서 그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서 노래 발표해서 상 받고 이랬던 거죠. 그리고 저는 93년도에 충청도에 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신학교 있다가 이렇게 방학 맞아서 온 거죠. 방학이 되면 수도자들은 이제 수도원이 집이니까 수도원에서 지내는데 그 수도원 안에서도 이제 휴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친척들이나 뭐 집이나 이런 데 가게 되죠.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가는 곳 중에 꼭 한 군데 들리는 곳이 바로 전이 그 신학교 그 성당이셔서 시골 성당. 그것이 이제 당신한테는 아마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곳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신부님께서 그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직접 사제의 길을 가시게 된 직접적인 동기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나온 책인데 이걸 쓰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이 이제 2006년에 그 신부님께서 그 톤스에 그 이태석 신부님이 한번 왔나 그래서 가셔서 한 달 머물면서 지근거리에서 뭐 이태석 신부님을 이제 직접 이제 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기를 쓰신 건데요. 뭐 계속 그 전에도 이제 이태석 신부님을 만나봤고 또 실제로 톤스에서도 만나보고 하셨을 텐데 가까이서 본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또 울지마 톤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어떤 거룩한 사제의 모습이 아닌 어떤 좀 인간적인 모습을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한국에서든 톤스에서든. 이거는 뭐 우리 학생들한테 의대생들한테 뭐 정말 편하게 이야기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그 울지마 톤즈에서 나온 그 이태석 신부님 제가 만난 이태석 신부님하고 다른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영화나 뭐 그 영상물에 비친 그 인물은 그 영상물을 만드시는 분의 의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이 원래 그 모습이 아니었는데 뭐 위선적으로 꾸며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영상을 만드시는 분, 그 구수한 부장님이셨죠. 그분께서는 당신이 느낀 이태석 신부님을 당신의 방법으로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그 부분만 이렇게 편집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제일 먼저 이태석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마음이 아프다 이거잖아요.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건데 실제로 이태석 신부님을 만나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우리 그 뭐 인제대학교 우리 학생들 그 저기
존 토마스 이 친구들도 이태석 하면 제일 먼저 탁 와닿는 거는 유머? 제일 먼저 딱 하면 농담. 이게 제일 먼저 웃겼다. 그 계속 코미디언 뭐 이런 이미지였지. 뭐 이렇게 그리고 이게 슬픈 분위기, 끈적한 분위기를 못 견디는 분이세요. 이분은 진짜로 못 견디는 분이에요. 그 분위기를 늘 바꾸려고 하셨던 분이셨고요. 나이로비에 계실 때 한국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박진홍이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네가 하고 있노? 우산 일이다. 그래서 그게 설명은 거기서 하기 힘드니까 뭐 그냥 복잡해요. 이야기하기 복잡해요. 그랬더니 꼼짝 마라. 나 좀 있으면 휴가 나간다. 꼼짝 마라. 그러고 이제 휴가를 얼마 안 있다 나오셨는데 수도자들은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이렇게 몰래 저녁 때 밖에 나가고 이런 게 자유롭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교구 신부기 때문에 저 사유재산이 있어요. 저한테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밤에 이제 드라이브를 좀 하자. 운전기사가 돼서 차 타고 저기 자유로 이런 데 막 다니면서 가서 호떡 사 먹고 이제 이러고 이제 들어오고 그랬죠. 예.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태석 신부님은 엄청 바빴어요. 늘 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감사 인사 드리러 다녀야 되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눈 떠 있는 동안에는 휴대폰 소리가 계속 울렸거든요. 네. 전화 받으면서 예 또 끊고 또 예. 너무 아주 잠도 못 잘 정도로 저렇게 안쓰럽게 그런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나서 밤 되면 답답하다 좀 우리 좀 나가자. 나가서 찐빵 사 먹고 이제 이러고 들어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이태석 신부님 사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곳에서 굉장히 고생하며 사셨던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선교사가 어느 지역으로 갈 때는 그게 그 지역 사람들과 완전히 친구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를 가지고 거기서 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거기서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수녀님이 케냐에 있는 어떤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겠다고 들어가셨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고 살아가는데 우리 선교사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 끼를 먹고 삽니까? 우리도 다 같이 한 끼를 먹고 삽시다. 섣부른 일치예요. 아직 준비 과정을 안 거친. 충분히 내가 이 사람들과 하나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잘 모르면서 그냥 하는 행위예요. 그 수녀님 일주일 만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고서는 그 안에서는 선교사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태석 신부님 이미 그게 돼 있는 분이셨어요. 그 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프고 슬프고 이런 이미지보다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 내 이웃이 아픈 거의 개념이었지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을 보니까 아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똑같은 표정,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손가락을 두드리고 있었고 여전히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춤을 추고 걸으면서 다녔고 아이들하고 계속 웃으면서 장난을 쳤고요. 그리고 뭐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잠깐 뭐 침묵의 시간이 흐르면 그걸 못 참아서 애들 콧구멍에다 손 툭 찔러놓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러는
장난을 계속 치는 거예요. 의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살았어요. 예, 의사로서. 이거 조금만 하면 되는데 하는 그런 거. 이 조금만 장비만 있으면 되는데 냉장고만 있어도 약을 보관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자꾸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 도중에 이제 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병원 앞에 이제 누워 있으면 아이들 누워 있는 거 흔히 많이 보니까. 근데 이태석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누워 있는 아이들은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니고 굶주려서 지쳐서 이렇게 힘이 없어서 누워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 당신한테는 이들이 너무 슬퍼 보이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토마스 졸업식이 있었어요. 토마스 졸업식 때 그 이태석 신부님 기념관 있잖아요. 기념실. 예. 거기에서 이제 어디 연합뉴스인가? 연합뉴스 기자인 것 같아요. 토마스한테 이제 그 학상 졸업 모자 그거를 써서 벗어서 이태석 신부님 그 거기에다가 씌워드리는 이 책에 나오는 흉상에 이렇게 씌워드리는 그 포즈를 좀 취해달라고. 그래서 토마스가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제 찍고 그건 갔어요. 이제 기자님. 토마스 너 이게 무슨 행동인지 알아? 아니요, 그냥 하라는 데서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면 그동안 이제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모자 씌워드리고 그 앞에서 큰절도 하고 앞으로 잘 모시겠다. 이제부터 효도하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의도로 저를 해라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자를 씌우라고 했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식이 시작됐죠. 저는 이제 뒤에 있었는데 상 받는데 이게 그 토마스에 대한 칭찬들을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태석 신부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태석 신부님 보면서 기분 좋겠다. 보고 있자. 기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졸업식 끝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다 그 이태석 신부님 그 흉상 앞에서 기념 사진을 다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토마스 어디 갔나 이렇게 저 뒤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태석이. 저게 왜 저래? 분위기 보니까 얼굴 표정이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어. 다 떠난 다음에 그 앞에서 모자를 딱 썼더니 탁 씌워드리고 뒤로 몇 발을 물러서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장면을 내가 미안하지만 사진 좀 찍어야 되겠다. 딱 찍으려고 하는데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고 막 펑펑 우는 거죠. 처음에 병에 걸리셨다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되게 의아스러웠었어요. 왜냐하면 엄청 조심하셨거든요. 그 현장에서 적응을 잘하고 사는 것에 비해서 너무 쪼잔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심해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어떤 형태에서 조금이라도 환자들하고 이렇게 껴안고 이런 것들은 선교사로서 현장에 나가면 그 사람들과 거리감이 없으니까 친구고 이러니까 언제든지 같이 어울리고 같이 춤추고 노래 이거는 맞는데 저는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서도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서도 그 위생관념이 저는 없었죠. 그냥 이들과 같이 먹는 것도 같이 먹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다 하죠. 근데 이태석 신부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 것도 있었어요. 꼭 손을 씻거나 조심하고 닦고 이런 것들을 환자들을 만질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장갑 다 끼고 다 하고 이렇게 이거는 철저히 하시는구나라는 건 그런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또 딱 천상 의사셨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박 신부님 계실 때는 그런 왕진 가거나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를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마침 그 제가 쓴 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네. 보면서 이제 책을 썼는데 네. 이게 놀라운 게 제가 그 날짜를 적어 놓은 네. 걸 보고 제가 알았는데 네. 규칙이 있었어요. 아, 철저하게 규칙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마을을 나가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신부님 사시는 곳이 병원이 여기 있고 음. 이 마을과 이 마을이 둘이서 싸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은 병원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다 못 오면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막히니까. 예. 뭐 어떻게 일로 가든 무조건 막아버리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차를 몰고 이걸 뚫고 들어가죠. 음.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환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음.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도 이태석 신부님 못 건드려요. 그렇죠. 그러고 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고요. 수요일에는 무조건 나갑니다. 나가서 계속 돌고 그 카티키스트라고 그 이제 교리교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네, 네. 그 마을의 공사자라고도 표현하고 네. 있는데 이태석 신부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 마을 첩자들. 네, 네. 그들이 이태석 신부님하고 스케줄을 다 잡고 마을 사람들 마을이라고 해봐야 우리처럼 뭐 한 마을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집이 한 5개인가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먼 곳에 다 집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다 한 군데 나무 밑에 모아놓으면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 차를 몰고 가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는데 그런데 일기를 보니까 저는 이제 이태석 신부님 치료하러 나가는 마을이지만 저한테는 화려한 외출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한테는 신나는 새로운 문화를 보는. 뭐 100km씩 뭐 가고 그러셨던데요? 뭐 길도 없는 데로다가. 그럼요. 예. 뭐 가면서 시속 한 50km 정도를 달리면서 그 길이 없으니까 와당탕탕탕탕 이러면서 가는 건데 달리면서 여기가 톤지 아우토반이다. 그럼 내리봐라. 차를 갑자기 끽 세우고 내려봐라. 여기가 톤지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보면 이런 거. 그러니까 평원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니셨는데 뭐 2시간을 가고 3시간 가고 뭐 길이라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데 가면 그냥 도대체 뭘 보고 길이라고 하는 거지. 이 길이 맞냐 저 길이 맞냐는 얘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지. 다 똑같이 나무고 풀이구만. 내비도 없는데. 그리고 또 신기한 건 거기서 또 누구 약속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시계도 없고 길도 없는데 거기서 약속 장소에서 만난다. 거의 뭐 동물적인 감각인데. 아무튼 그런데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그날이 수요일이 아닌데 외지에 나간 적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시도 때도 없이 나갔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날은 치료하러 간 그날 있었던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 치료 행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요일에는 신부로서 가는 거예요. 미사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거 목적으로 가는 거고 수요일에는 치료 행위로 가는 거예요. 수요일은 의사, 일요일은 신부. 철저하게 당신의 삶이 이렇게 딱딱딱 스케줄대로. 큰 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갔는데 보면 딱 수요일은 전부 치료한 날이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세례식 있는 날, 뭐 고해성사 주러 간 날,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 어쨌든 자기 관리, 뭐 조절 이런 것들이 잘 되신 분이네요.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는 그런 나라, 그곳에 가셔서 철저하게 달력과 시계를 만들어가면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 뭔가 욕심이 있으셨어요. 계속. 의료 행위만 가지고 했다면 환자 치료하고 돌아섰을 텐데
환자 치료하고 이 사람을 더 껴안아야 될 뭔가 이유가 음악도 있었고 뭐 찾고자 하는 어떤 문화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빨 꽉 깨물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즐거우니까 그렇게 예. 해내신 거지. 행복해. 역시 참 저희 학생들한테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본인이 원해서 그때 들어온 친구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서. 의사로서의 끈을 붙들고 요것만 보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자신의 근원적인 목표를 꿈을 위해서 이거 다 버리고 그냥 갔는데 그 모든 재능들이 다 옆으로 와서 다 당신이 가는 그 길을 도와준 그런